안녕하세요. 그, 오늘 저희 6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뭉친 것 같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 이분이 벌써 이게 오래되셨고요. 요즘에 보면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어깨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어깨가 뭉치는 근막통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막통 증후군은 이제 근육이 뭉쳐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 근육이 뭉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근육이 뭉치면은 그 부위에 몽골이 생깁니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러면 그 부위가 뭉치면서 혈액순환도 떨어지고요. 또 그게 밑에 근육 밑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 보통 일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봐도 일자봉이나 그런 건 나타날 수 있지만 디스크도 아니고, 그렇지만 환자는 굉장히 불편한데도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속 시원한 얘기를 못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약을 먹어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마사지를 받아도 마사지 받을 때만 잠깐 괜찮지 근본 해결이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목 디스크하고 다른 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목에서 이제 팔까지, 손까지 그렇게 저린 증상이 나타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근막통 증후군은 대개 이제 그 부위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근막통 증후군은 이게 목에만 뭉친 게 아니고 이 목하고 머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증상 생기고, 또 이게 뭉쳐 있으면 이게 아주 그냥 주렁주렁 새끼를 달아가지고 팔까지 또 손까지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치료해 보면은 목 디스크는 아닌데 팔이 저리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근막통 증후군을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스크나 이런 신경 때문에 오는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 자체가 예리하게 와요. 아주 샤프하게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오고요. 예리하게 오고 아주 날카롭게 오고, 근막통,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우리하게 아파요. 우리하게 아프고, 그리고 좀 더했다 덜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많이 했다, 과로했다, 자세가 안 좋았다,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어떤 경우는 체하기만 해도 더했다 덜했다 증상이 생기면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근육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근본 해결이 안 되세요. 근육 자체를 직접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이제 빨리는 생후 2살 때부터 생긴다고 그러고요.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떤 그냥 약을 먹거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도움이 되긴 하지만, 스트레칭을 해도 마찬가지고 마사지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이가 아무리 저희 보면 이제 90살도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이 90살이 100살이 돼도 안 되세요. 해결이 안 되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근막통 증후군 보면 저희가 부검 있죠. 부검을 해보면 근육막이 뭉쳐있는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막통 증후군 치료하는 거를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막통, 특히 어깨에 뭉치는 근막통 층 치료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왜 근육이 뭉치는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뭉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요즘처럼 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하고 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머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목뼈입니다, 목뼈. 여기서부터 이제 등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세가 보면 이렇게 C자형, ABC C자형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책을 본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이제 1시간, 2시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여기 목 뒤쪽에 인대들이 붙어 있거든요. 인대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인대들이. 그러면 이 신경, 여기 이제 노란 게 신경인데, 신경이 문제 생기죠.
당연히 혈관 문제도 동반될 수 있고, 그러면 그 항상 말씀드린 뼈를 인대가 이렇게 강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약해지니까 뼈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뼈를 잡았냐? 바깥에 근육들이 뼈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근육들이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이 뭉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만성 피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치료할 때 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자율신경 문제 해결 안 되고, 또 두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보면은 뭐 MRI 찍어도 안 나타나세요, 이게.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신경학 검사라도 안 나타나는데 계속 두통이 해결 안 될 때 꼭 근막통 증후군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목을 꼭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가장 좋은 자세는 이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가장 좋은 거죠. C자형 커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목에 문제 생기면은 어깨에 당연히 문제 생기세요. 이 목에 문제가 동반되면은 어깨는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날개뼈가 바로 이쪽에 있는데, 날개뼈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목이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날개뼈죠, 이게. 근데 목뼈하고 이 등뼈하고 사이에 날개뼈하고 목뼈하고 사이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손바닥만 해요, 이게요. 근데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옆에 있던 어깨도 같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좀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어깨도 같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면 이게 여기 가운데 있던 근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근육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손바닥만 하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한 상태가 되죠. 근육이 이제 텐션을 받게 되니까, 늘어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점 그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유명하다는 그 대학병원에서 5군데를 돌아다니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지럽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MRI, 신경학 검사, 다 해봤는데 어지럼증이 해결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 결론은 어지럼증의 원인은 자율신경장애였습니다. 자율신경장애는 어디서 생긴 것이냐면, 목으로 올라가는, 목에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아까 보여드린 신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들의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을 치료했죠. 목을 6번 정도 치료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지럼증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통도 그렇고, 어지럼증도 그렇고, 또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지난번에 저희 어떤 분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이에요. 70대 후반이었는데, 귀에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귀를 치료하지 않았거든요. 목을 치료했습니다. 목을 치료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명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근막통, 즉 근육이 뭉친 거를 치료하다 보면은, 저희는 벌써 몽우리들이 느껴지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선 많이 해보다 보니까 손이 예민해져가지고, 몽우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몽우리를 만져주고 나면 또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그러세요.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몽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 몽우리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풀어줄 때 보면은, 이따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근육들이 아주 그냥 펄떡펄떡 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환자들도 물론 느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보좌하는
살도 느낄 수 있고, 저는 손끝에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그 근육이 뭉치는 것을 사실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수술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게 다 근육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럴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허리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다리가 저리다는 분도 있고요. 물론 수술 자체가 뭐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근육의 어떤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근막통증 치료하다 보면은 그 어깨에 있는 그 근육을 치료했는데, 이 팔이나 손까지 막 반응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막 근육이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툭툭 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그런 모양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근육막이 뭉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요, 이래서 오른손잡이는 되게 오른쪽이 많이 뭉치게 되는데, 왼쪽 목에 비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그 왼쪽은 이렇게 정상적인 그 편안한 곡선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만져보면은 두께가 달라요. 왼쪽은 이렇게 평평한데, 오른쪽은 이렇게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산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져봐도 느낄 수 있어요. 목을 이렇게 한번, 자기 뒷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면은, 왠지 뭉치 쪽은 이 근육들이 이렇게 좀 약간 두꺼워진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불편하고, 목 운동 같은 경우도 좀 원활하지 않고, 근막통증의 특징은 왠지 불편한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아주 이게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도 안 풀려요. 근막통 치료하는 건데, 근육막이 뭉쳐 있는 거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근육을 치료할 때 뭉친 거를 건드리면은 이 근육이 반응이 생기죠. 이게 좀 이렇게 툭툭 튀는 게, 이게 몽골이가 뭉쳐 있는 건데, 이 뭉친 거는 이게 정상 근육이 아니고 다 병든 근육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치료자한테 이거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느껴지시죠? 이렇게 툭 튀는 거, 이게 다 이 근육이 단축돼서 그러죠. 뭉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근육은 이게 벌써 뭉친 지가 오래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뭉친 거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러세요.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근육이. 지금 이게 반응이 보이는 게 본인도 느끼실 수 있고, 환자분도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치료할 때 이거를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막통 증후군, 근육이 뭉치는 경우,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근육이 뭉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정말 신경 써서 이게 참 제대로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 자신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면은 좀 제대로 좀 치료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저도 근육이 뭉쳐가지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뭉쳐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근육이 뭉쳐있는 데가. 그런 거를 좀 잘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